국민의힘이 이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가 체포영장이 나왔을 땐 유감이라고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점점 이제 당내 소정파의 얘기는 줄어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제 권권 체제 자체가 지금 뭐 명백한 친윤 체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탄생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배후에서 계속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선택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국면에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친윤계들 뭐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거의 지금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뭐 이제 그분들이 그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결국은 같이 함께 지금 자멸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최상목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살펴보고 오시죠.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전형적인 면피성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뭐 한 전 권한대행도 그래서 탄핵을 당하기도 했지만, 본인도 이번에 임명을 안 하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탄핵을 좀 피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탄핵 사유가 굉장히 위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정 질서를 지금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거를 회방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대로 이건 또 내란죄하고 연결이 돼요.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이 탄핵될 가능성, 그리고 탄핵이 돼서 실제로 헌재에서도 이제 그 탄핵 결정을 이제 받게 될 가능성, 그게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피하겠다라는 게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좀 비겁했던 대목은 뭐냐면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 눈치도 보고 야당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이쪽 편도 든 것처럼 보이고 저쪽 편도 든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설계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여야의 비난을 뭐 반반 정도 상쇄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금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이건 다른 한편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헌재 그 5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6인 체제에서 뭐 1명이 반대냐 2명이 반대냐,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어쩌면 이제 2명이 실제로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8인 체제가 되더라도 3인이 반대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각이 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 기각을 좀 이렇게 좀 유도한,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약간 저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남긴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또 굉장히 전형적인 면피성,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다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정쩡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야에서 마찬가지로 다 반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더 불쾌하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힘 그런 태도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거는 결국요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예.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죠? 아니 재판관 3명이 비어 있고 예. 그 재판관 3명이 비어 있는 것을 충족을 시켜가지고 헌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헌재에서 뭔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판단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그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걸 왜 못하게 막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요 헌재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어요 이미. 근데 왜 국민의힘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뭐 이유는 뻔해요. 탄핵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저런 행동은 대단히 정말 탄핵에 대해서 또는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무 부총리도 저는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게 면피성이에요. 탄핵 피해보겠다고 이런 행동을 한 건데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다요. 아니 11월에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렇죠. 예. 증거가 명확해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확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2명, 1명 추천하기로 하고 그래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마치고 본회의 통과해서 원고예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고 1명은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과 사실을 회피하면서 본인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비겁한 거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양쪽으로 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당히 비판받고 본인의 대행 자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이기 때문에 전 비겁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고 어느 쪽한테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상황.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 강한